청바지를 워낙 많이 판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너희한테 먼저 공개하겠다. 청바지가 진짜 산처럼 쌓여 있었고요. 나중에는 그 홀세일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 몇 군데 전화를 계속 돌렸어요. 이제 시내 동성로로 다시 이전해서 110평짜리 빈티지 가게를 열었죠. 110평이 사실 상상도 안 가는 크기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특별한 것이 맞다. 이건 된다. 이제 새 옷을 사 입었을 때하고 전혀 다른 그런 감정을 느꼈거든요.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은 좀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하나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각 색다른 이야기 온큐레이션 디렉터 박성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에비의 디렉터 김명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와, 손에 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잘 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오늘 편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구에 내려오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마침 또 이렇게 연락 주셔서 또 저희도 좋은 기회로 또 이렇게 내려와 보게 된 것 같아요. 뭐 요즘 어떠신가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좀 어떻게 살고 계신지 요즘 근황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 항상 뭐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비헤비어라는 브랜드가 이제 독립해서 브랜드만 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고요. 그전에는 편집샵하고 병행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 브랜드 이제 집중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아마 구독자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구 하면 사실 스테이블 스토어가 인지도적인 측면에서나 또 오랫동안 해오셨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올 1월이었나요? 뭐 내부적으로 비헤비어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인 게 좀 저도 느껴지긴 했었는데 어떠세요? 좀 여러 가지로 좀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긴 한데 결정하는데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좀 후련하기도 했었어요. 네. 편집 일을 굉장히 재밌게 했었고 많이 배운 직업이기도 했는데 사실 최종 목적지가 브랜드였긴 하거든요. 편집 일이랑 옷을 만드는 일은 조금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서 매장이 지금 여기 사무실에서 되게 가까운데 사실 앞에 못 지나갈 거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프고 제가 다 만든 공간이고 10년 동안 출퇴근을 매일 했었던 공간이기도 하고 대구 분들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 가지고 그렇군요.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은 좀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더 하나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네네. 시작. 네. 사실 이제 편집숍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예전에도 옷을 좀 많이 좋아하셨나요? 중학교 때부터 사실 옷 사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거의 진짜 문제지 살아고 준 돈을 다 옷으로 산 것 같아요. 그때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하게 이제 빈티지를 발견하고 빈티지 시장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대구가요. 그 시장을 우연하게 이제 알게 되어서 거의 학교 수업을 많이 뛴구고 거기서 공부를 많이 했죠. 공부를 학교에서 하지 않고 네. 시장에서. 이제 새 옷을 사 입었을 때하고 전혀 다른 그런 감정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멋있는 거 아니야?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좀 다르고 싶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뭐 이런 감정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걸 입고 교복 안에 막 입고 다녔어요. 입고 다니고 했는데 학교에서는 구해달라, 팔아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막 중고 거래를 하기 시작했죠. 친구들이 그러면은 주변에서 입은 옷을 보고 뭔데 약간 예쁘네 이러면서 팔아라 약간 이런 네네, 뭐 사실 좀 용기를 얻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 특별한 옷이 맞다. 이건 된다. 이렇게 해서 대학교 다닐 때도 용돈벌이를 꽤 많이 했었고요, 학교 앞에서. 그래서 이제 뭘 이렇게 계속 모으고 팔고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22살 때 빈티지 샵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와, 22살이면 정말 어릴 때인데 이게 사실 그때 그렇게 바로 시작하기 또 쉽지 않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시장이다 보니까 월세가 워낙 싸거든요. 근데 뭐 거의 다 어른들 사이에서 22살짜리가 와서 이제 갑자기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보시기에도 너무 앳된 청년이 네. 와서 뭐 빈티지를 팔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여워 보였을 것 같아요. 네, 인사 크게 하고 다니고 뭐 이모님 다 얘기하고 다니고 이제 그 목표 지점이 딱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커피숍에서 딱 500을 모아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네. 뭐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20대를 다 보냈어요. 네, 7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자본금 500만 원으로 이제 22살 청년이 이제 빈티지 숍을 하게 되는 건데 뭐 어떤 카테고리 뭐 복종 위주로 좀 뭔가 판매를 하셨나요? 뭐 그때 유행했던 오클리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사실 빈티지 시장에서 다 나오거든요. 일본 친구들이 워낙 더 빠르니까. 그렇죠. 뭐 저지류나 그 당시 유행했던 데님류. 근데 데님도 사실은 뭐 셀비지 데님 이런 뭐 지식도 없었어요. 그냥 뭐가 좋은지에 대한 건 잘 모르지만 사실 데님을 계속 모으기 시작해서 엄청 행거링을 해놨었는데 정말 재밌는 건 한 3개월 동안 손님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는 게 손님이 없어도 그냥 앉아있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랬는데 한날 머리를 엄청 길게 이제 기른 장발 남자들이 2명이 와서 가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있는 청바지를 다 가져가겠다. 가격을 좀 내고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한국말로 도매고 이제 홀세일이죠. 빈티지 홀세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 네네네. 근데 홀세일을 이제 시작하면서 물량이 모자라니까 거의 대구 근방, 부산 근방에 있는 그런 이제 수입업체, 무역업체들을 다 찾아다녔고요. 그리고 무역업체 쪽에서 러브콜이 오기도 시작했어요. 뭐 약간 뭐 너 우리 회사 와볼래? 약간 이런? 청바지를 워낙 많이 판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나서, 한 달에 1000장을 소화시켜주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너한테 먼저 공개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청바지가 진짜 산처럼 쌓여 있었고요. 나중에는 26살 때 매장을 3개 하게 됐고 빈티지 매장만 3개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3개를 하게 됐어요. 이제 시내 동성로로 다시 이전해서 110평짜리 빈티지 가게를 열었죠. 와, 110평이 사실 상상도 안 가는 크기인데 정말 크잖아요, 사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뭔가 이거를 정말 좋아서 시작하기에는 되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참 되게 열정적이셨던 것 같긴 하네요. 뭐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겁이 없거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운이 좋게 한 1년 만에 그렇게 또 서울 팀들도 오고 나중에는 그런 홀세일 하는 데가 20군데가 넘었어요. 네. 그리고 거평 말고 막 오히려 부산의 국제시장이 더 크긴 한데 부산 쪽에서 물건을 달라고 그러고 뭐 제주도에서 오기 시작하고 뭐 거제에서도 오고 뭐 이랬었거든요. 와, 그러면 네. 실장님 그 물량을 다 어디서 구해 오시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옆에 있는 이모라고 했던 그 이모님들이 사실 거기서 밥을 한 30년 동안 드신 분들이라서 정보를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네. 흔히 얘기해서 약간 보따리 장수 같은 그런.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저도 뭐 차도 없고 하니까 같이 이제 아침에 새벽에 5시에 모여서 무거운 거 들어줄 테니까 데려가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점 했는데 제가 하는 물량들이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저한테 단독으로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와, 어마무시했네요. 전부 다 처음 해보시는 것들을 이제 부딪히면서 하셨겠네요. 숍이 좀 커지면서 사실 물건을 하기 바빴고 매장 관리도 좀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것들 어려운 점들 그리고 서울의 A랜드에서 또 제안도 들어왔었고 쇼핑숍으로 제안도 들어왔었고 서울 쪽 업체하고도 이렇게 좀 왕래가 좀 있긴 했었는데 규모가 크면서 사실 남성 여성으로 나뉘어졌고요. 여성 부티크 뭐 샤넬 이런 빈티지도까지도 좀 했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빈티지 쪽 이제 저 말고 사실 그 시장이 대구 쪽 시장이 좀 많이 커졌거든요. 커지면서 이제 물량이 나눠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중간에. 예. 그러면서 지금 리메이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장을 팔을 잘라서 팔아보기도 하고 예, 그런 약간 재밌는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패턴 같은 것들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제작에 대한 그런 이제 갈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 거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중간에 이제 패턴실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비헤비어라는 그 이름을 지어놓고 브랜드 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꼬박 2년을 다녔는데 이제 더 이상 뭐 가르쳐 줄 게 없다. 이제 학원을 나가도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숍을 정리하면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 숍을 정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건물이 부도가 나고 거기 있는 뭐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도 못 받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좀 무너졌거든요. 이제 자금적인 것도 많이 무너지고 하면서 공부를 또 시작했던 건데 막상 이제 그 제작을 하려니까 금액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제조 공장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대구에서 접고 그냥 올라가서 공장에 일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공장에 일을 하는 게 순서가 맞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옷으로 돈을 다시 만들어서 그때 그 숍 안에 브랜드를 팔아보자 라고 했던 게 지금은 이제 PB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금 PB라는 그런 사실 내용도 모르고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 편집숍을 만들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신 거군요. 네. 그게 한 몇 년도쯤일까요? 딱 10년 전이에요. 와, 지금으로부터. 네, 딱 10년 전이고 10년 전에 제가 몇 살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나이가 나오기 때문에 네, 네 10년 전에 계획하면서 이제 저도 뭐 그 좋아하는 장르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러 갔던 데가 필슨이거든요. 필슨 USA. 그 홀세일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 몇 군데 전화를 계속 돌렸어요. 그래서 필슨이 계약이 되면서 스테이블의 시작이 됐죠. 사실 여러 브랜드를 걸어놓지도 못했어요. 사실 처음에 브랜드를 한 3-4가지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필슨 또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전스큐를 거의 다 바잉하고 싶다고 하니까 처음에 좀 놀래더라고요. 대부분들 이런 거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했던 건데 그냥 좀 빅바잉을 했죠. 네, 네. 그러면은 그 바잉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도 기억나세요? 한 3천만 원 정도를 와. 그 한 브랜드로 했었고 레드윙, 그 다음에 나이젤 카본 한 그 정도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색깔이 짙은 친구들로 시작을 하셨네요. 정말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저 세계에 너무 갇혀 있었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네. 판매가 안 되고 거의 한 6개월 동안 매장에 혼자 있었는데 밖에서 이제 좀 답답해서 담배를 피러 나갔는데 지나간 손님이 제가 이제 그 대표인지 모르니까 여기 진짜 비싼 데라고 옷도 진짜 무거운 거 판다고 그러면서 밖에서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비싼 가게다라는 이미지가 엄청 강했어서 그렇게 한 1년 정도 있다가 국내 브랜드를 조금씩 섞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패션 안에서 카테고리별로 다 해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빈티지도 해보시고 편집숍도 해보시고 이제는 브랜드로 또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옷으로 외길 인생 오신 것처럼 2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옷만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 사이에 한국이라는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패션 안에 있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일들도 있고 발전도 하고 뭐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네. 요즘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패션이 뭐 돌고 돌아서 이렇게 다시 또 어떤 장르가 유행하고 이렇게 좀 편승되다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아무래도 온라인 쪽에서 이제 그냥 순간적으로 트렌디 쪽으로 따라가는 게 굉장히 강하니까 그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고요. 워커웨어도 입어보고 아웃도어도 입어보고 뭐 클래식도 입어보고 포멀도 입어보고 하면서 나는 이거 중에 이게 잘 맞는 것 같아라서 이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옷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계속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덜해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느끼기에는 조금 이제 좀 자기 스스로 좀 찾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하게 느끼는 게 예전에는 좀 어떤 특정 스타일이 뭐 유행한다거나 뭐 트렌디하다거나 뭐 그러면은 좀 그쪽으로 약간 쏠리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심했죠. 쏠림 현상이. 근데 이제는 좀 뭐 난 이게 좋은데 뭐 어때? 약간 이런 느낌처럼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꾸준히 소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긍정적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조금 더 근데 취향이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저희 쪽 옷을 사랑해달라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특정 장르에 잘하는 브랜드들을 서로 리스펙해주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그냥 입어서 괜찮으면 그건 내 걸로 만들어서 어떤 브랜드의 팬이 된다거나 골수 고객이라고 하죠. 그냥 그냥
이 형 하는 브랜드 진짜 끝까지 갈 거야. 이제 이런 거는 문화는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게 생겨야지만 예, 더 브랜드가 오래 갈 수 있고 그 브랜드가 더 색깔이 더 짙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골수 팬들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 팬들의 이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네, 뭔가 맞아요. 좀 더 이제 더 다양한 것들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색깔이 또 진하게 또 보여줄 수도 있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한데 쉽지는 않네요. 네, 쉽지 않아요. 네. 사실 근데 이 다양한 장르들을 또 다 경험을 해보셨다 보니까 이제는 좀 노하우가 생기셨을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다 다른 영역인가요? 빈티지랑 편집숍이랑 또 브랜드랑 편집샵을 하면서 또 브랜드를 PB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게 엄청 도움이 되긴 했지만 또 악영향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악영향이 좀 궁금하네. 왜 악영향? 편집샵에 이제 좋은 옷을 실물로 제가 경험을 하고 일본 옷 뭐 이런 브랜드 정말 이렇게 만들구나, 잘 만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경험한 거긴 하지만 저희도 그랬지만 한국의 편집샵이 굉장히 트렌디한 것 같거든요. 트렌드를 따라가는 편집샵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편집샵들이 숍들마다 브랜드가 좀 많이 겹치기도 하고 어떤 뭐 대중들이 원해서 이제 많이 사기 시작하면 그걸 너도 나도 바잉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PB라는 거는 그 사이에 녹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헤비어의 독립적인 그런 색깔을 유지를 못하고 시즌마다 제가 바잉하는 브랜드들 사이에 녹여야 되니까 브랜드 방향성이 조금 왔다 갔다 했던 시기가 좀 있었어요. 제가 진짜 좋아했던 거는 빈티지였는데 이게 제가 하고 있는 브랜드가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시기가 딱 이제 오면서 중간에 한번 쉬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숍에서 바잉하는 제품을 내가 보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숍에 매니저에게 권한을 주고 저는 아예 바잉도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냥 브랜드만 하겠다. 그러면서 다시 옷장을 그 많은 옷들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빈티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그런 옛날 옷들을 좀 좋아했던 것 같고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더 오타쿠 짓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다시 더 심하게 빈티지를 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주변에 이제 얘기들을 좀 들어보다 보니까 약간 자사몰에서 좀 판매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브랜드들은 편집숍에서 조금 나와서 좀 보다 가격을 좀 낮추고 좀 판매 세일즈를 촉진하는 약간 이런 형태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비헤비어는 어떤 포지션을 좀 가지고 가고 싶으신지 궁금하긴 해요. 사실 뭐 저는 항상 그 중간에 있었던 모든 상황을 다 봤던 사람이라서 국내 브랜드들이 처음에 이제 생기면은 사실 세일즈를 하잖아요. 편집샵에 이제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온라인 매개체를 통해서 판매를 하기도 한데 사실 편집샵의 대표님들은 그런 대형 플랫폼에 들어가는 걸 별로 안 들어가는 브랜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특별한 거를 큐레이팅 하고 싶어 하고 아무 데나 살 수 없는 약간 취향적인 옷을 이제 편집하는 걸 원해서 편집샵이라는 걸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몇 편집샵에서 사실을 바잉해서 판매를 하는 게 사실 브랜드가 유지되기는 어려워요. 저도 해봤지만 그러면은 자사몰에서 판매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몰을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온라인몰을 선택했을 때 또 편집샵들하고의 저항은 있거든요. 그러면은 편집샵들이 다시 빠지기 시작하고 온라인몰만 운영을 하기도 하고 이제 하면서 그 양자택일점이 사실 뭐가 맞다라고는 잘 모르겠어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요즘에는 너도 나도 많이 이제 팝업이라는 형태로 또 선보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한테 찾아가는 느낌이 된 것 같기도 네네, 해요. 맞아요. 그래야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서 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뭐 편집샵도 제가 해본 입장이라서 서로의 입장은 다 맞거든요. 서로의 입장은 다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그냥 좀 이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브랜드가 잘 되면은 계속 이제 뭐 편집샵 쪽에서도 좋은 관계를 서로 계속 유지하겠지만 브랜드가 또 한 시즌 안 됐을 때 또 이제 거래가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래가 끊겨서 힘들어서 온라인 채널을 또 사용하면 또 이쪽에서
온라인 쪽 위주의 브랜드로 또 보여지는 거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브랜딩이나 그 페르소나하고도 좀 관계가 되지 않나. 저도 무신사를 하고 있지만 얘 무신사 브랜드예요. 무신사에 들어가 있던데. 뭐 이런 것들이 뭐 또 얘기가 또 나오기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옷들을 그냥 이제 사진을 보고 사는 그런 시장보다는 실제 좋은 숍들에 그 좋은 공간에 같이 걸려서 직접 입어볼 수 있는 그런 숍들하고 같이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서로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게 또 뭐 나름의 약간 가이드도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뭐 이해관계들은 다 충분히 이해하긴 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은 간혹 이제 보다 보면 약간 상도덕이 어긋나는 일들도 좀 보이는 것 같긴 해가지고.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렇구나. 근데 뭐 각자 또 입장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어렵네요. 갑자기 얘기 듣다 보니까 엄청 숙연해지긴 하는데. 다음 편엔 편집숍 이대로 괜찮은가? 편집숍 대표님들 티저 타이틀 나와버렸네. 편집숍 7명 대표님 모아서 얘기했습니다. 시작은 스티브 대표님이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아 저는 모아주셨으면. 저는 다 모아주시고 저는 가지고 저 그때 술 먹어서 했는 얘기 바로 해보라고. 해보라고 내가 밑밥 깔아놨으니까 다 하라고 이러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진짜 막 화가 많이 나 있어요. 그렇구나. 네, 저는 와가지고 3시간 얘기하더라고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그렇구나. 네. 진짜 쉽지 않다. 그런 계기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계기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 나는 나만의 브랜드를 좀 만들어야 될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계기가 있으셨어요? 좋아하는 장르는 좀 하드한 쪽이긴 한데 하드한 옷을 입었을 때 좀 불편함이 좀 있거든요. 그 시대의 옷을 입었을 때 그 용도로 개발됐던 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헌팅 자켓 이런 거는 총을 쏴야 되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패턴실에서 만세소매라고 하는데 팔이 이렇게 돼 있어요. 팔이 원래 생긴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들면은 여기가 안 들리잖아요, 옷들이. 그런데 이제 뭐 그런 뭐 그 용도에서 개발된 옷들이 지금은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잖아요. 이 진짜 예쁜 디자인을 손대는 게 아니라 이 디자인을 현재 지금 생활하는 그런 그 활동 범위 안에서 패턴을 좀 만져줘야 되겠다. 네, 어떻게 하면 그 과거 의복을 지금도 이어져서 저는 제 눈에는 그게 멋있으니까 리메이크하고 리프로덕트 하는 거죠. 네, 네. 일단은 빈티지 의류를 복각하는 건 아니지만 고증은 거의 다 지켜야 되니까 그런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성질의 원단을 일단 찾아내는 거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많이 입을 수 있고 이질감 없이 소개할 수 있을까. 새 옷 같이 보이는 것보다 빈티지하게 보여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한 거는 워싱 기법을 계속 이제 좀 실험을 많이 하고 있죠. 약간 하드하게 돌려본다거나 뭐 네, 그런 거. 이제 워싱 기법도 엄청 많더라고요. 뭐 볼 바이오 워싱, 뭐 스노우 워싱, 뭐 블리치드 워싱, 뭐 솔트 워싱 소금으로 하는 거, 뭐 일본에서 주로 하는 이제 진흙으로 하는 그런 머드 워싱. 부터 시작해서 이제 워싱 기법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똑같은 옷을 다 해보기도 했었어요. 네. 어떤 느낌들이 나는지. 소금으로 빼면 요 정도의 퍼커링이시고 색은 이 정도 날아가 버리는구나. 근데 탈색제를 써버리면 좀 인위적으로 빠지는구나. 그리고 뭐 스톤 워싱 같이 이제 작은 뭐 돌로 한다든지 뭐 볼워싱으로 한다든지 이러면은 원단이 좀 까져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까지는데 주는 느낌들이 있으니까 그런 워싱 쪽으로 조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쪽으로 좀 재미를 요즘 느끼고 계시는군요. 네, 제가 이제 결과물을 받아봤을 때 저는 이제 새 옷을 사는 기분은 알지만 그 새 옷이 주는 그 예전의 느낌이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행의 원단으로 아예 대체해서 사용해버리면 아예 원료하고 전혀 다른 색깔에 그냥 모양만 같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것들이라서 이제 그런 원단 선택이나 원단이 어떻게 하면 똑같이 느껴질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요. 네. 사실 그런 고민들을 이제 SNS나 이런 데도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 좀 만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만나 뵙고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가요? 지금 손에 계속 땀이 나고 있는데. 근데 이거 또 하시면 또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뭐 약간 앞으로 좀 유튜브나 뭐 아니면 좀 이런 거 좀 해보실 의향도 있으신지. 그런 제안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제 직원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자리도 진짜 용기 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사투리도 너무 심하고 말도 좀 빠른 편이고 뭐 전문 용어를 써서 막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한테 좀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뭐 그냥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틀어놓고 계속 하루를 돌아가는 걸 그냥 네. 찍고 있어도 약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워낙 또 뭐 많은 에피소드들이 중간에 생기실 것 같긴 해가지고 뭐 제가 듣기로는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실 때 뭐 매니저님이랑 두 분이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내려오셨다고. 네,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4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막 이제 막 답답하기도 하고 차에 막 갇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막 노래 한 곡씩 막 번갈아가면서 부르고 저희 매니저님하고 아, 막 할 수 있다 가자 하면서 막 이렇게 네 이제 근데 그게 네 이제 에너지가 처질까봐 음. 이제 항상 요즘에 또 스케줄링이 또 빡빡하니까 그럼 주로 약간 정말 바쁘게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로 쉴 때는 뭐 하세요? 쉴 때도 옷 디깅 하세요? 아니요 쉴 때는 이제 육아를 전담하고 있고요. 어, 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캠핑 장비를 이제 사다 모은 지는 한 4년 정도 됐는데 애기가 이제 둘째가 생기는 바람에 4개월 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오. 매주마다 나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사무실 앞쪽에 있었던 브론코가 대표님 네네. 차세요? 네. 그렇구나. 네, 할부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많이 비싼가요? 많이 비싸요. 네. 그렇구나. 캠핑도 가시거나 하면은 나중에 저도 장비만 챙겨서 내려오고 좀 얹혀서 가야 되겠네 같이. 네. 뭐 그냥 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나중에 꼭 시간을 내서 저희 그러면 워크샵을 좀 대구로 와서 네, 좀 네. 이제 대구에 저희 계신 친구랑 다 같이 네, 워크숍 다 같이 하고, 네. 이제 합동 워크샵으로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토론을 해보죠. 한국 패션 이대로 괜찮은가? 진짜 할 얘기가 엄청 많으실 것 같긴 한데. 할 얘기 없을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오네요, 저도요. 음. 네. 뭐 이게 수다 떠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카메라를 의식 안 하고. 또 데님을 또 예전에 또 많이 팔아 보셨다 보니까 뭐 데님에 대한 좀 뭐랄까 대표님만의 약간 딱 확고한 어떤 생각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네, 데님은 너무 좋아하고 지금 이제 데님 팩토리를 최근에 서칭하면서 데님에다가 좀 몰두하고 있는 시기이긴 한데요. 데님은 일단은 원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물이 빠졌을 때 이제 그 브랜드를 보지 않아도 이제 데님이 저거는 국내 브랜드다, 저거는 재팬 브랜드다, 어디 거 이제 나라가 구분이 될 정도로 이제 보이는 거는 거의 다 빠지는 색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랭글러도 되게 좋아하는데 랭글러하고 리바이스의 차이는 또 색감이거든요. 그 네이비빛이 강하게 빠지는 거랑 리바이스의 약간 하늘색 같이 블루기가 엄청 강하게 빠지는 거랑 이제 그 두 개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미국 리바이스들을 많이 모았었고 사실 그 컬러 물을 빼봤을 때 그 컬러가 나오는 원단을 찾는다고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이제 했었는데 지금 이제 원단이 픽스가 된 상태라서 원단에 대한 변형은 없을 것 같고요. 핏에 대한 변형으로 뭐 처음에 발매한 523, 그 다음에 522, CLA로 나올 것 같고요. 522 조금 더 좁은 타입이고 뭐 조금 더 슬림하고 슬랙스 같이 핏이 조금 더 일자로 빠지는 312라는 번호까지 기획하고 있어요. 핏별로 조금 더 이제 많이 바리에이션 되지 않을까. 그렇구나. 뭐 저희도 데님 제품을 봤는데 좀 뭐랄까 고민 많이 하신 흔적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데님으로만 좀 다양한 컬렉션들을 만나볼 수 있겠네요. 네, 왜냐면 뭐 리바이스도 여러 번호가 있듯이 사실 핏은 취향이니까요. 근데 원단은 이제 제가 픽스가 됐으니까 핏을 뭐 좀 좁고 일자, 뭐 기장이 짧은 거 원하시는 분들 이제 기장을 수선해서 입었을 때 또 그 밑에 그 아타리 쪽에 워싱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슬프잖아요. 사실 그걸 살리기에는 너무 두꺼워지고. 그렇죠. 그 퍼커링이 네. 사실 생명인데. 그래서 이제 기장을 사실은 뭐 엄청 다양하게 개발하지는 못하지만 기장을 3가지로 분류해서 네, 크롬, 노멀, 롱 이렇게 아마 그럼 그렇게만 해도 사실 라인업이 꽤 많아서 네. 청바지 엄청 포커스가 많이 되는 형태겠네요. 뭐 시즌마다 뭐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고 한 시즌에 한 번호씩은 계속 추가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비에비어 하면은 뭐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로 폴라베어 다운 파카나 뭐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이미 이제 특정 제품이 좀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뭐 SS 시즌에는 어떤 걸 좀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폴라베어는
작년까지만 해도 비에비를 치면 폴라베어가 연관 검색어로 뜰 만큼 사실 저희 브랜드를 좀 패딩 쪽으로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그게 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빈티지 영역에서는 사실 재밌는 옷들이 너무 많거든요. 클래식한 옷을 다시 회자시키는 브랜드로 그냥 기억하고 싶어서 그 폴라베어 패딩도 집에 아주 오래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빈티지 패딩을 조금 만진 거예요. 사랑 엄청 많이 받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옷들 보여드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그런 그 데님을 워싱 기법으로 다시 보여드릴 제품들도 엄청 많을 것 같고요. 이번에 부시 자켓하고 부시 베스트도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기획을 한 제품입니다. 요즘 거기에 좀 재미를 느끼시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막 샘플이 이제 엄청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엄청 잘 그린 그림 받은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샘플링도 꽤 많이 해보실 것 같은데. 샘플비가 엄청납니다. 할부로 끊어야 되고. 아, 장난 아니다. 진짜로. 마음에 네. 들 때까지 샘플링 네. 하시는 편이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족이 안 되고 드랍 시키기엔 너무 아깝고 애를 썼으니까. 그리고 또 시간과의 싸움이긴 한데 그 시간 안에 이제 사실 완성도 높은 제품을 못 하면은 그 시즌을 못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게 또 비용적인 싸움도 계속 하고 있는데 일단 타협이 안 되는 게 괜찮지 않으면 꺼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게 또 대표님만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음. 여러 가지 시도하셨지만 이번 시즌은 못 보는 제품들도 꽤 있겠네요. 그러면. 네, 드랍된 제품들도 꽤 있고요. 사실은 스큐가 저희가 한 30가지 정도로 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긴 한데 사실 샘플은 훨씬 많이 보죠. 네. 그렇구나. 그 중간에 아직 이제 접점을 못 찾아서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번 시즌 못 꺼냈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아, 네.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 얘기 되게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얘기를 잘하셔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손이 땀이 났다는 게 맞나요, 이게 진짜? 정말 너무 얘기를 잘하셔가지고. 아, 근데 그 얘기를 잘하시는 것도 뭐 둘째치고 너무 편하게 또 뭐 생각들도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기회로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캠핑 같이 가죠. 네. 네, 저희도 네. 워크숍을 한번 준비해서 네. 대구에 좋은 곳 있으면 한번 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평소에 정말 만나 뵙고 싶었던 이제 비에비어 대표님이랑 같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보고 저희 한 서너 시간 정도 또 이야기 나눈 것 같은데 정말 또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또 좋은 자리 있으면은 네. 또 한번 이렇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브랜드와 재미있는 이야기로 재미있는 브랜드와 이 혀가 꼬이네.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근데 진짜 땀이 많이 나셨네. 원래 저는 원래 땀이 안 나는데.